근데 실제로 그 환자분들은 이제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떼수건으로 빡빡 문지르고 오는데 싹 닦으면 그냥 금방 확 지워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굴 이외의 부위 몸의 화이트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몸의 화이트닝이라고 하면 조금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아토피가 있어서 그 이후에 좀 까매지거나 아니면 뭐 모낭염이 확 났다가 그게 가라앉으면서 얼룩덜룩하게 점박이처럼 되거나 아니면 뭐 넘어지면서 상처가 났는데 거기가 이제 까매져가지고 보기 싫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이게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디 화이트닝이라는 게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그 기본적으로 우리 화이트닝이라고 하면은 피부가 이제 색소 침착이 생겼는데 그 색소 침착을 다시 옅어지게 하는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뭐 얼굴이나 몸이나 다 화이트닝이 가능한 거죠. 다만 좀 얼굴이랑 이외 다른 부위랑 차이점이 있다면 얼굴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모공의 밀도가 더 많거든요. 모공이 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모공 밑에 모낭도 있고 옆에 피지샘도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구조물이 마치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어떤 손상이 생기면 이 두 구조물이 작용을 해서 피부가 재생될 수 있게 해주는데 얼굴 말고 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재생 기관이 밀도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피부가 상처가 나거나 좀 다치거나 하면 염증이 오래 가고 그래서 색소 침착도 오래 간다는 차이점이 있죠. 뭐 일반적으로 이제 몸 색소 침착을 뺄 때 저희가 뭐 레이저 토닝을 많이 해서 바디 토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기미나 색소나 뭐 이런 잡티나 이런 걸 빼려고 토닝을 많이 하는데 바디 토닝은 주로 이제 어떤 때 하시는지? 바디 토닝이라는 거는 전신 어디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몸에 색소 침착이 있는데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걸 없애고 싶다. 그러면 그냥 어디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부위는 이제 목이라든지 뭐 겨드랑이라든지 뭐 팔다리도 다 할 수 있고요. 엉덩이 부분, 뭐 아니면 사타구니라든지 어디라도 내가 이 부분에 색소 침착이 있고 레이저 기술을 통해서 없앨 수만 있다면 사실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피부과에는 되게 다양한 질병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굴은 예뻐지게 하려고 피부과에 많이 오시는데 몸 같은 경우에는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아니면 건선이라든지 애쉬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흑색 가지세포증, 색소성 편평태선, 색소를 만들어내는 게 어떤 피부 질환인 경우도 있어요. 뭐 미용 때문에 보기 싫어서 바디 토닝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질환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염증 후의 색소 침착으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결국 피부에 어떤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생기고 나면 색소 침착이라는 일종의 부작용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서 토닉이라는 어떤 기술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집 안에 불이 났다고 치면 불이 다 꺼지고 나면 약간 재 같은 게 남잖아요. 그런 게 시간이 지나고 나도 어느 정도 청소가 되겠지만 청소기도 열심히 청소를 해주면 더 빨리 좋아지고 더 빨리 깨끗해지니까 이제 그런 거를 대신해주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굴은 기미 레이저를 했을 때 이게 우리가 기미를 100%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고 레이저 토닝을 해서 어느 정도 좀 기미의 활성도를 낮추고 그 이후부터는 좀 활성도가 높아지지 않게 유지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우리 목표라고 설명을 또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미 치료를 선뜻 시작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바디 토닝은 좀 어떨까요? 기미처럼 그렇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건지. 제가 치료를 해보면 저는 오히려 바디 토닝은 얼굴 화이트닝보다 치료 결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사상이라든지 뭐 아토피라든지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해결이 됐다면 남은 재만 잘 청소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 재를 청소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10번 정도면 다 청소가 될 거고 어떤 사람은 막 30번 정도는 해야지 청소가 되겠지만 어쨌든 원인이 계속되고 있지만 않다면 언젠가는 청소가 다 돼요. 그래서 오히려 만족도도 더 높으신 것 같고 치료하고 나서도 재발하거나 뭐 다시 나빠지는 일이 더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만 잘 해결이 됐다면 결과를 치료하는 거는 얼굴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환자 중에 한 명은 대학 들어가야 되는 이제 남성 환자였는데
목 뒤랑 여기 등 뒤쪽에 모낭염이 너무 심하게 생겨서 앞쪽이랑 뒤쪽 전부 다 모낭염이 너무 심하게 생겨서 처음에는 모낭염이 있는 상태로 왔었어요. 근데 이게 막 진짜 멍게처럼 말 그대로 원인이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만 그렇게 좀 심하게 생겨서 왔어서 처음에 이제 치료를 하는데 약에 잘 반응을 안 했어요. 먹는 약이 반응을 잘 안 해서 이런저런 약을 써보다가 이제 나중에 곰팡이 항생균제로 바꾸고 나서 확 그 염증은 좋아졌는데 그 염증이 오래 가다 보니까 색소 침착이 엄청 심하게 나는 거예요. 완전 진짜 그 달마시안 강아지처럼 너무 색소 침착이 많이 남아서 이게 처음에는 염증이 좀 아직 남아있고 하니까 잘 안 빠지더라고요, 색소가. 그래서 잠깐 중단하고 약을 더 먹자라고 해서 아예 붉은기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약을 써서 염증을 완전히 가라앉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레이저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할수록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고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 10번을 하고 많이 좋아지고 나서 또 10번을 더 했어요. 그러고는 약간 자국이 남은 상태에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얼마 전에 다른 것 때문에 진료를 왔었거든요. 근데 진짜 완전히 깨끗해져 있었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도 많이 좋아져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고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고 그래서 되게 많이 보람을 느꼈고 근데 이제 등에 여드름이 또 생겨가지고 다시 또 치료를 하고 싶다고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바디토닝만 해서는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 뭐 일단 간단하게 말해서는 단순 색소 침착이 아닐 때 그렇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색소 침착이 동반되어 있는 피부에 질환이 있으면 그런 거죠. 대표적인 예로는 뭐 우리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이런 데 좀 살이 겹치는 부위 그런 데에는 백선이라고 해서 곰팡이균 감염이 좀 잘 생기거든요. 내 몸에 곰팡이가 있다고? 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위들은 좀 많이 살이 겹치고 습하다 보니까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고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이제 무턱대고 바디토닝만 한다면 그 원인이 되는 곰팡이에 대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고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목에 이거는 주로 생기는 건데 테라포마 더마토시스라고 해서 이름이 참 좀 특이한 질환이 있어요. 목에 마치 좀 약간 때가 낀 것처럼 그렇게 색소 침착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환자분들은 이제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떼수건으로 빡빡 문지르고 오는데 이게 안 없어진다 하고 내원을 하시는 거죠. 참 특이한 게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싹 닦으면 그냥 금방 확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환은 좀 피부과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진단만 받으면 그냥 1초 만에 치료가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결론은 피부 질환이 만약에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먼저 해야 바디토닝도 이제 추후에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바디토닝을 할 때 받는 분들이 아셔야 될 좀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강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디토닝이라는 건 대부분 원인이 있거든요. 원인은 대부분 피부병이랑 관련이 많아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많이 문지르는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물론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질환이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 질환을 치료하는 거 그리고 그 질환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같이 계속 관리하는 거 그런 게 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색소가 있으니까 그냥 색소를 부수는 레이저를 치료하자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먹는 약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연고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보습제라든지 뭔가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거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뭐 흑색 가시세포증 같은 경우에는 색소가 침착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비만, 뭐 당뇨 이런 거랑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살을 빼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해드려도 다음에 오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진단을 먼저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치료하고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도 그걸 그렇게 관리하고 하는 게 계속 다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얼굴에는 선크림 열심히 바르는데 몸엔 잘 안 바르거든요. 나이가 50대, 60대 되신 이제 어머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등에도 막 색소 침착 많이 해서 오세요. 해수욕장에 놀러 가거나 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특히 여름에 반팔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할 때 팔다리에도 바르고 목 뒤에도 바르고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준다면 색소 침착이 훨씬 덜 생길 수 있죠. 운전도 되게 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래 운전 안 하다가 운전해서 맞아요, 다니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막 왼쪽만 맞아. 색소 침착 근데 많으신 진짜로 분들. 그래요. 저도 맞아요. 이쪽만 지금 많아요. 네, 조수석 타시는 분들 뭐 오른쪽만 내기도 하고. 인터넷에 이제 뭐 몸 색소 침착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뭐 어떤 크림인데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문지르면 하얘진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막 있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그렇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미백,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제품들도 뭐 니아시나마이드나 비타민 C 이런 성분들, 미백 기능이 있는 성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기는 한데 함량을 좀 보면 아무래도 화장품이다 보니까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얼굴에 뭐 기미가 생겨서 그 기미를 좀 하얘지게 만드는 화장품이 있다. 아무리 발라도 잘 안 하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그런 화장품을 바르면 보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색소가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말고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제품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 하이드로키논이라는 연고가 있어요. 멜라닌의 합성을 도와주는 효소를 억제해주는 그런 약제이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되면은 멜라닌의 합성이 저해가 되니까 좀 화이트닝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두 번째, 비타민의 유도체라고 하죠. 트레티노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스티바의 연고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연고 같은 경우에는 좀 각질을 필링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 각질층에 머물러 있는 색소가 좀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연고입니다. 저도 이거는 잘 몰랐는데 환자분들이 몸 색소 침착 있는 분들이 진료 오셔가지고 뭐 화이트 태닝 여기서도 해요? 뭐 화이트 태닝 진짜 효과 있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태닝이 빛을 쬐면 까매지듯이 화이트 태닝은 그 빛을 쬐면 좀 피부가 이제 화이트닝이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피부가 하얘지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 기계에서 내는 파장대는 633내노미터의 근적외선 파장대거든요. 근데 이 파장대는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파장대예요. 그래서 피부가 좀 재생이 되면서 어찌 보면 좀 환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실제로 피부에 침착되어 있는 색소 자체가 빠지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네이밍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화이트 태닝이라고 하면 진짜 태닝하는 것처럼 하얘질 것 같은데 저도 찾아보니까 저런 거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좀 뭔가 효과가 있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색소 침착 가만히 냅둬도 좋아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냥 시간을 기대서 치료. 그렇게 하면 너무 화이트 태닝을 까는 게 되나? 적절하게 편집. 실제로 좀 피부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레이저 같은 거 할 때 프락셀이나 이런 좀 피부의 재생을 돕는 레이저를 하게 되면 좀 신기하게도 피부가 좀 더 환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원리인지 생각을 해보면 피부가 이제 레이저를 받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좀 더 건강해지면서 환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그래서 밝아 보이는 밝아 그런 보이는 느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네, 오늘은 바디 화이트닝에 대해서 알아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위, 특히 뭐 목이나 손이나 팔이나 이런 부위들에 이제 색소 침착이 많으신 분들은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치료할 생각은 잘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